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그 오행의 생성을 비롯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십간의 그 역할들을 알아봤죠. 그리고 12문성을 통해서 이 십간들의 그 왕하고 생하고 또 강약해지는 것까지 보고, 또 여기에 그 지지의 활동, 음과 양의 기운, 이 오행들이 어느 영역에 지지를 가지고 있어야 막힘이 없고 방해자가 없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에 탄탄대로 식으로 목표를 향해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배웠죠. 그리고 거기에서도 서로 기운이 서로 충돌하면 어떤 그 일의 추진에 있어서 또 많이 걸림돌이 되고, 또 어려움과 또 방해 이런 거에 인해 가지고서 침체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또 거기에 비해서 또 이제 지지에 나타난 우리가 이제 형사 12신사를 비롯해서 이제 그 충돌에 하는 그 원리를 배웠죠.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육신, 우리가 이제 집을 짓게 되면 기둥을 세우고 어떤 건물을 세우면 여기에 이제 필요한 방도 있어야 되고, 제 역할은 방들, 주방 해가 여러 가지 화장실 대실 이런 있듯이 창문도 있고, 이런데 이런 자기 구실을 하는 요 십간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옷을 입혀서 하나의 완성체를 만드는 육신, 그렇죠? 육신에 대해서 이제 어떤 우리가 오행에 대한 목화수금토에다가 이제 살을 붙여서 육신을 이제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 그렇죠? 육신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죠. 이해를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육신을 알기 전에 이제 용신, 격국 이런 걸 많이 따지죠. 격국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필요로 하는 건, 내가 신약할 때는 나를 도와주는 건 용신이고, 그렇죠? 내가 신과 신왕해가지고 할 때는 식상, 재성, 간 이래서 용신이다. 용신이 없으면 빈천하고, 용신이 있으면 부와 기를 누린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게 통상적인 명리학의 이론인데, 우리가 이제 방대한 책을 우리가 이제 어떤 데서 이제 그 공부를 하다 보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잘 나와 있죠. 간목의 성격부터 시작해서 간목의 직업, 목이 있으면 목이 있으면 목에 대한 관련된 직업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성격에 대해서 간목을 어떤 성격을 하고 을목을 어떤 성격을 해서 때서 정해져 있죠. 그렇죠? 그럼 이런 걸 다 암기를 해서 우리가 이제 거기 접목을 시키는데, 좀 뭐라고 할까, 그렇게 적중률이 없다. 이런 성격들은 정해놨어도 그걸 반드시 그렇게 가지고 있다는 것보다 환경에 의해서 성격이 형성되는 거니까. 그렇죠? 사람은 자기가 가진 환경에 의해서 암만 간목이 리더십이 있고 어질고 베풀기 좋아하고 한다지만, 남의 그 자기의 환경이 안 좋으면 이런 것도 성격이 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정해놓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저 성리명리학은 어떤 책과 이론에서 너무 얽매여가지고 암기해가지고 그거를 사지에 대입시켜서 하는 것보다, 일단은 자기가 깔고 있는 성격을 간목이라도 지금 수천 명,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이라는 간목이 있는데 다 성격이 똑같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거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환경에 의해서, 지지의 환경, 또 정신적인 천간에 동반하는 환경에 대해서, 이 간목에 칠살이 있다면 이 어질고 착하고 되겠습니까? 본인도 칠살에서 당하고 있는데, 본인도 당한 입장에서는 이 호랑이인데 호랑이와 같은 성격을 변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지지 안 좋은 열악한 자기 환경에서도 또 성격이 변할 수도 있고, 직업도 또 변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좀 무의미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이런 경우가 또 많이 있죠. 책을 내가 방대한 책을 다 암기해가지고 있을 때 보면은 사주풀이를 할 때 이제 나중에 책에서 이제 우리가 그 이론을 변비해서 이제 책에서 볼 때 사주풀이 할 때는 단 몇 줄이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이 예를 드는 사주풀이도 보면 뭐 당대 언제 뭐 몇백 년 전에 누구의 재상을 지내고 또 훌륭한 관직에 있다. 그래서 뭐 목이 뭐 청해서 대운에 뭐가 들어와서 이 사람은 좀 관직에 있다. 이 예를 드는 것이죠. 그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사례. 내가 그만치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 풀이의 사주풀이에 대해서 예목을 보면 너무나 간단해. 이 사람은 그동안에 평생 사주팔자에서 평생 살아오면서 어떤 극복해야 되는 이런 저희가 없었겠습니까? 걸림돌도 있고 가로막는 장애도 있고 우여곡절에 파란을 겪을 수도 있고 재산이 되었지만 그동안에 모함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자기의 어떤 일생이 단 몇 줄에 있을 수는 없겠죠. 좋은 것이 있으면 호사다마식으로 내가 어떤 좋은 탄탈을 하지만 꼭 방해자가 있어가지고 어떠한 역경을 또 이겨낸다든가 그런 과정이 있었을 것이다. 사주풀이를 할 때 보면 이런 사세한 어떤 것도 같이 찾아내면서 유추하고 그래서 해서 그런 재미가 있어야지. 당신은 무슨 살이 있어가지고 평생 힘들었을 것입니다. 또 누가 같은 살풀이를 해야 됩니다. 맨 철학관이나 점집 가면은 그런 것뿐이 없죠. 해결책은 없다는 얘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로 성질명리학은 그런 걸 다 무시하고 신약하다고 해서 반드시 신약하다고 해서 인성과 비겁이 용신이다. 본인이 신약한데 자기를 도와주는 것이 오행이 있어야 된다. 그럼 나머지 식재관 이런 것들은 귀신이라면 이런 것들이 다 괴롭히고 한다. 무슨 저기로 벌써 좌절을 해가지고 극단적인 그런 삶을 살겠죠. 그렇지만 귀신이라고 보기에는 이 귀신이라고 보기 전에 여기서도 뭔가가 나를 그래도 암암리에 나를 지원해주고 도와줬기 때문에 신약하더라도 살아나갈 수 있다. 좀 신약하고 한 사람들 다 인성조차도 없고 비겁도 없는 사람들 다 죽는 건 아니죠. 그렇죠? 물론 남보다 좋은 환경에 있지 않고 안 좋은 환경에 있어도 다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왜 암암리에 도와주는 오행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너무 암기식으로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이렇게 성질명리학은 조목조목 내가 없는 오행이 있으면 다른 오행이 나를 또 커버해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살아나가면서 대운의 어떤 바운드 간다든가 어떤 환경의 변화가 왔을 때 내가 보다 나은 승진도 할 수도 있고 또 월세에서 전세로도 옮기고 또 내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일도 생기고 그렇죠? 그래서 성질명리학에서는 그렇게 간단하게 아니라 사주 보는 재미를 느끼면서 그렇죠? 느끼면서 자잘한 이야기도 속에 섞여 있고 좋은 일도 섞여 있고 또 때로는 안 좋고 좀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것도 찾아내서 같이 이렇게 알아보고 또 앞으로 다가올 예측된 그런 저희가 있을 경우에는 같이 인터넷에서 어느 년 어느 해에 대운에 이렇게 와 있으니까 각별히 조심해야 된다. 그렇죠? 마음에 수양을 갖고 욕심도 부리지 않고 넘어가기 위해서는 욕심이나 또 경거망도 행동, 망신을 당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피해가자. 이런 차원이죠. 그래서 그것 또한
보다 쉽게, 아주 쉽게, 너무 어렵게 뭐 무슨 살을 붙이고 뭐를 하고 또 어떤 뭐 격국이나 뭐 이런 것을 용신을 붙이는 것보다 성리면은 유정하냐 무정하냐, 물론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귀신이나 그쵸, 나를 위한 귀신이나 이거는 용신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 정을 가지고 있는 오행이 어떤 것인가. 귀신 중에서도 귀신이라고 할 때 신약해가지고 귀신이라고 할 때도 여기서 나를 도와주는 유정한 오행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싸잡아서 다 무정해서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 무정도 나에게 무정도 내가 강하고 신망할 때 되면 유정으로 또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게 그리고 내가 유정했던 오행이 약하고 뿌리가 없을 때는 이 무정으로 변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정해놓고 용신이다. 용신도 힘이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고 오히려 귀신으로 변할 수도 있는 거다.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가 이제 육신을 한번 육신을 알아야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니까 옛날 물이 모질라서 어떻고 물이 너무 많아서 어떻고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육신을 우리가 먼저 보면서 이제 육신을 봐야 사주를 세울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육신에는 우리가 이제 십간을 통해서 이제 육신을 나타내는데, 육신에는 우리가 일단은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자면은 이제 나를 생해주고 내가 있고 내가 생해주고, 그렇죠? 생해주고 뭐 간목이다 목이다 하면은 화를 생해주고, 화는 토를 생해주고, 토는 금을 생해주고, 그렇죠? 이런 관계죠. 생해주고, 또 수는 또 나를 생해주고, 또 내가 극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화가 금을 극하고, 토가 수를 극하고, 그렇죠? 또 금이 나를 극하고, 그죠? 또 수는 화를 극하고. 그래서 이런 도표를 많이 봤을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복잡하게 해주는 이런 것보다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 머릿속에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요게 이제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일간이다. 자, 일간이다. 그렇죠? 내가 생해주면은 식신상관이고, 식신상관. 그렇죠? 이쪽으로는 서로 생하는 거지만, 내가 극을 하면 재성이 되는 거죠. 재성.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나를 극하면 관이 되는 거죠. 관. 그리고 나를 생해주면은 인성.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나와 동등한 간목이 이제 여기가 이제 간목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제 같은 간목이라고 한다면, 나와 똑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간목과 또 겁재, 을목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성, 식상, 재성이라고 하더라도 자기와 동등한 그런 오행을 가지고 있을 때 유정하냐 무정하냐, 요게 두 가지로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유정하냐 무정하냐, 다 같이 똑같이 쓸 수가 없어.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나와 같은 쪽이 간목이니까 이쪽 간목이 붙었다면, 같이 있다면 유정한 거죠. 서로. 요거는 간목은 유정하고, 간목은 나한테 사회적인 덕이라고 해요. 사회적인 덕. 지원자죠. 내가 장사를 하면 장사하는 고객들, 정치를 하면 유권자들, 사회적으로 나를 돕는 지원자. 그렇지만 을목은 뭐 겁재관계죠. 겁재관계. 요 재물도둑이라는, 재물도둑. 유정할 수가 없죠. 무정하죠. 자, 식상에서도 보면은 간목 입장에서 이제 병화가 있고 정화가 있죠. 그렇죠?
여기에서도 요거는 무정하다. 나의 동료가 서로 돕는 이쪽으로 돕는 게 아니라 다른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정하다. 여기는 유정하다. 유정무정으로 가리는 거죠. 병화는 피도득입니다. 간목의 뿌리가 태양의 열기가 뿌리가 맞아 피도득이죠. 그렇지만 간목 우리가 이제 그 십간에 했을 때 전 시간에 이제 설명드렸지만 왜 유정하냐? 요 정화는 간목에 있어서 뿌리를 따뜻한 온기로 해서 여기는 열기로 뜨겁게 해서 말라 비틀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어떠한 인성을 통해서 어떠한 본인의 그릇이 됐을 때 이 식상은 내가 일이기도 하죠. 내 재능을 발산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일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뭐 연극인이 있으면 연극인 무대가 자기의 어떤 재능을 발산 기회죠. 기회. 하나의 또 도구일 수도 있고 재능을 가질 수 있는 재능이 병화 같은 경우는 재능이 이시 내가 움직여 일을 하든 내가 어떤 좋아하는 뭐 어떤 하든 간에 이건 재능이 없는 거죠. 그냥 육체적으로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거는 나에게 좋은 일을 만들어주고 재능을 펼 수 있게끔 기회도 주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해서 뭐 병화는 뭐 여러 가지 뭐 해가지고 그런 것보다 간단하게 할 때 내가 활동하게 만들어주는 그리고 이제 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하는데 뭐 남자에서는 남자애들 치는 건 있겠죠. 여자, 돈. 여자로 친다면 또 유정하고 무정한 그런 관계가 있죠. 음과 양의 그 기질이 닮으면. 그럼 여기가 무토가 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기토가 있다. 그럼 무토는 간목의 입장에서 무토는 무정하죠. 그죠?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성격이 기질이 다르다. 기질이 다른 사람끼리 만나면 충돌이 돼 있죠. 우리 사람들 보면. 그래서 무토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여자로 따진다면은 이건 뭐 유정하지 않죠. 그렇죠? 어떤 이익을 본다든가 어떤 이해관계로서 관계가 있는 것이지 나를 보필하고 따라주고 지원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는 기토는 서로 유정하니까 나의 동반자이며 내 집안에서 살림도 잘하고 한 명을 아주 잘 키우고 아주 다정다감하고 기토는 이거 갑기합 갑무는 서로 부딪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극과 충을 왜 배웠겠습니까? 이런 원리에서 나오는 거니까. 돈이라고도 봅시다. 돈으로 봤을 때. 그렇죠? 여자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 무토 같은 경우는 첩이나 애인, 기토는 내 정실부인. 내 아이를 낳아주고 잘 키워주고 집안 살림 잘하는 현명한 여인. 자기 아니죠. 그리고 이제 재성이니까 돈으로 봤을 때 뭡니까? 무토는 나의 돈이 아니라 을목의 돈이죠. 을목은 사회적인 경쟁자라는 것이죠. 지원자가 아니라 경쟁자입니다. 사회적인 경쟁자. 내가 이 경쟁자를 이기지 못하면 재물을 가질 수가 없죠. 그리고 만약에 가졌다 하더라도 경쟁자이기 이 때문에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는 거죠. 누구말 맞다가 한번 참새떼가 모이면 크게 하지만 한번 날아가게 되면 몇 개 아니니까 언젠가 날아갈 때는 한 마리도 없이 다 패가 망신하는 욕심이죠. 욕심. 허황된 욕심. 그 돈보다는 기토 같은 게 욕심이 아니죠. 정당하게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 거. 그렇죠? 뭐 자기의 봉급 내지는 어떤 건물에 대한 법적으로 내가 건물을 사서 내 등기부등을 가지고 거기서 수익이 들어오는 뭐 집세라든가 누구도 이걸 건들 수가 없는 거죠. 정당한 돈. 여기는 욕심으로 아주 가득 찬 허황된 욕심의 돈. 이것은 아주 이런 기토가 있으면
검소하고 절약하고 헛되이 쓰지 않고 그렇죠? 욕심 없는 돈, 검소하고 낭비 없이. 근데 이런 건 낭비가 심하지. 이런 건 있어봐야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에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탕진하게 돼 있습니다. 은행빚, 그렇죠? 언제 나라는데 이건 고정적으로 나에게 의식주를 제공할 수 있는 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게 유정하고 무정하고 처와 또 A나 처가 앞처로 해서 무정하기도 하고 요거를 다 쓴다 생각하면 안 되고 또 음과 양의 기운을 위해서 어떤 게 나한테 유용한가 그랬거든. 그래서 관은 보면은 관은 나를 치는 억압하는 것이죠. 나를 억압하는 것이죠. 근데 억압이라는 것은 우리가 좋은 쪽으로 억압하는 거죠. 선생님이 아버지나 선생님, 내 윗사람들이 나 잘되라고 좋은 소리로 억압을 하는 거예요. 나 잘되라고. 그렇죠? 유정한 관은 그러나 무정한 관은 뭐니까 나를 억압하고 구속하고 내가 뜻을 펴주는 앞가림하고 호랑이와 같은 우리가 칠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칠사. 호랑이와 같은 세상에 언제든지 나를 물어 뜯으려고 상해 입히려고 그러고 관제에 속해서 구속하려고 관제로 구속하던 억압하고 방해하고 이런 칠사 같은 게 있으면 어떻게 성격이 이런 데서 뭘 가지고 있느냐에서 성격이 형성되고 이런 사람들 칠사를 가지고 있으면 억압당하고 괜히 소화도 잘하고 신경질로 스트레스 받고 이런 성격이 좋은 성격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유정한 관이 서 있냐 나를 잘되게 항상 보호해주는 관도 있고 나를 해하는 관도 있고 그 관을 항상 또 분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쓸 수 있는 관이 여기 있고 자 인성을 이제 여기로 식상을 하지만 인성 역시 인성은 뭡니까? 나를 지혜롭게 만들고 또 지식을 지식을 쌓게 해가지고 지혜와 현명함을 만드는 것이죠. 지식으로 인해서, 배움으로 인해서, 교육으로 인해서 나의 의지를 개선시키고 배움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더 격이 높아지고 그래서 여러분 배운 사람이 경kom한 행동을 안 하죠. 그렇죠? 인품이 있고 그리고 아까 관행 같은 데는 법을 어기지 않고 법에 잘 도덕성도 있고 근데 칠사 같은 경우에 있을 때는 개뿔 무슨 법이냐 이거죠. 그리고 인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넓게 바라보고 사리 판단 이런 걸 잘 하시고 지혜롭게 현명하고 총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은 나를 보다 질적으로 훌륭하게 만드는 그런 인성이라죠. 인성에도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인성에도 여러 가지 있지만 인성도 두 가지가 있죠. 간목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개수가 있고 임수가 있죠. 그렇죠? 유정하냐 무정하냐. 간목이가 여기 유정하겠죠. 유정한 인성은 나한테 교육을 시키고 나를 덕 있는 덕망자로 만들어주고 경거망동하게끔 행동하지 않게 해주고 세상에 넓게 바라보면서 자기가 어떤 사이판을 사업하는 데 있어서 착오가 없도록 만들어주고 지식의 산실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개수는 뭡니까? 나를 무지하게 만들어서 방해한다는 얘기죠. 독수와 여기는 생명수와 같고 여기는 독수와 같은데 나를 독수를 매어서 사리 판단을 흐려놓고 무지하게 만들고 배움의 길을 막아버리는 그런 이 인성이라는 것은
지식이니까 내가 얼마쯤 머리에는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느냐.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서 몸으로만 부딪히는 게 아니라 이런 지혜로움과 지식을 통해서 지혜로움이 현명한 판단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내가 보다 사회적으로 부각을 나타낼 수 있겠구나. 인성은 그런 것이다. 또 육친을 하면은 뭐 어머니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떤 교육을 통해서 기술 개발이라든가 그런 지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다 질적인. 그래서 이제 요 인성도 우리가 가령 감목이 있을 때 인성이 임수가 있다. 근데 여기에 자가 있다. 그렇죠? 뭐 월에 있다. 자가 있다. 그러면 요 자는 내 환경이니까 환경에서 나한테 의식주를 제공해 줘. 의식주. 환경에 의해서, 그죠? 좋은 환경이니까 자가 자기의 음기운에 나니까 의식주를 얘기해서 나를 신체 건강하게 만든다는 거죠. 어떤 활동에 있어서 앞으로 식상을 통하든지 관을 통하든지 해서 내가 사회에 나가서 지치지 않고 어떤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자에서 의식주를 지원해주고 몸도 튼튼하고 집도 마련해주고, 그렇죠? 월급과 식, 주 다 마련해주는 지원을 해주는 거죠. 가지고 있으면 좋은 거죠. 감목이 생을 받아도 이런 생을 받아도. 그리고 이 천간에 있는 것은 교육, 정신적인 교육까지 겸해주는 교육.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감목 입장에서는 사회적인 활동에 있어서 부각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것이 같이 천간에도 뿌리를 가지고 떴을 때는 많은 지식과 교육을 받아서 교육을 해서 지식을 받고 내가 현명한 이런 판단력이 있으니까 사회적이지만 본인이 받았기 때문에 이런 천년까지 있으면 본인도 그 기술을 전수를 해주고 가르치고 지도하고 이런 계통에 있을 수 있다. 직업이라는 게, 그렇죠? 이런 직업에 있으면은 아는 게 많으니까 많은 사람이 다시 그 아는 것을 또 가르치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사회적으로 뭐 선생님이라든가 뭐 교수라든가 아니면 뭐 정신적으로 가르치는 지식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있을 수 있다. 직업이 딱 정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일일이 이 사람은 뭐 목이 많으니까 꽃집을 하고 뭐 과구조를 하고 이런 가벼운 이론은 그렇게 타당성이 없고, 이런 식으로 유출해서 어느 전까지 어느 계통에서 일하는 것이 아주 유리하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이 계통에 있으면 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 소화하고 두각을 나타내니까 정치적 지도 그런 계통에서는 자리 잡고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성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 내가 꼭 인성이 있다고 해서 또 인성이 그게 또 안전하느냐, 또 그건 아니죠. 인성도 안전하려면 또 어떤 오행과 같이 동반해서 같이 있어야 되는가, 또 인성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또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